오늘 방송의 문을 이렇게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노후가 불안하지? 금값은 오르고, 코인은 오르고, 주식은 오르고, 부동산도 오른다는데 나는 왜 그대로일까? 혹시 그 이유가 재테크를 못해서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오늘 저는 단언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불안한 이유는 수익률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재테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퇴 이후에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다시 살아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인생 이야기입니다. 저는 방송과 유튜브에서 머니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필 멘토입니다. 오늘은 특히 50대, 60대, 그리고 은퇴를 앞둔 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50대 초반부터 60대 초반까지 이른바 2차 베이비 부머 세대가 약 945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순차적으로 은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바로 소득 절벽입니다. 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소득 곡선, 소비 곡선 배우셨죠? 이론적으로는 소득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30년 직장 생활을 하면 매달 25일이면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옵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달 25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점진적인 감소가 아니라 사실상 곤두박질입니다. 이게 바로 소득 절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만이 아닙니다. 문화적 충격이 더 큽니다. 30년 넘게 매일 출근하던 사람이 더 이상 출근하지 않습니다. 한 달 정도는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늦잠도 자고 여행도 가고 마음껏 쉽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내가 왜 아침에 일어나야 하지? 이 말이 저는 가장 무섭습니다. 눈을 뜰 이유가 사라지는 순간 사람은 급격히 무너집니다. 경제적 불안, 사회적 고립, 정체성 상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밀려옵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재테크를 떠올립니다. 내가 투자만 잘했어도, 코인만 했어도, 주식만 제대로 했어도. 하지만 잠시 멈춰 보십시오. 재테크는 원금 곱하기 시간 곱하기 수익률입니다. 최근 몇 년간 나스닥, 금, 비트코인이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익률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스닥이 200%가 올라도 원금이 50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 1500만 원입니다. 물론 소중한 돈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돈은 아닙니다. 노후를 결정하는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얼마나 일찍부터 원금을 준비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시간을 투자했는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비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사교육비, 유학비, 결혼지원금. 그런데 자녀가 결혼할 때 보는 조건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모의 노후 준비 여부입니다. 부모가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자녀의 부담이 됩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결국 그 희생이 자녀의 스펙 하나를 깎아버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냉정하지만 현실입니다.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후의 안정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 불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거주의 불변. 살던 집에서 계속 사는 것. 둘째, 소비의 불변. 지금 쓰던 수준을 크게 낮추지 않는 것. 셋째, 자산의 불변. 내가 모아온 자산이 급격히 사라지지 않는 것. 그렇다면 노후 생활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지금 한 달 생활비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서 대출이자와 사교육비를 빼십시오. 그 금액이 순생활비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1.5에서 2를 곱하십시오. 왜냐고요? 지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합니다. 여가 생활은 이틀입니다. 은퇴 후에는 일주일 내내 여가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실 수 있겠습니까?
결국 문화생활, 취미생활, 모임활동, 여행, 돈은 더 들어갑니다. 은퇴 후 우울감을 막으려면 여가를 적극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테라이프를 권합니다. 완전한 퇴직이 아니라 3일은 사회활동, 4일은 여가생활, 특히 60세부터 70세까지는 3일 근무 4일 여가 구조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자격증을 따겠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바리스타, 지게차 면허.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입니까? 남들이 돈 된다고 하니까 따라가는 것은 또 다른 생계형 노동일 뿐입니다. 이제는 직이 아니라 업을 생각해야 합니다. 직은 회사에서 주는 자리입니다. 업은 내가 스스로 만드는 일입니다. 직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직에만 의존하면 생존력이 떨어집니다. 퇴직 10년 전이 골든타임입니다. 그 10년 동안 내가 어떤 업을 할지 탐색해야 합니다. 업은 반드시 고소득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저소득이지만 즐겁게 일하는 사람과 저소득이면서 억지로 일하는 사람은 삶의 만족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장소에 가고 싶고 그 일을 하고 싶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일. 그것이 여러분의 업입니다. 저는 하나 제안 드립니다. 유튜브를 해보십시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찾기 위해서입니다. 영상을 만들다 보면 내가 어떤 주제에서 눈이 반짝이는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사진첩은 사라질 수 있지만 영상은 오래 남습니다. 손자, 손녀가 우리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었구나. 우리 할머니는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알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인생의 업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결정하는 것은 최근의 수익률이 아닙니다. 원금과 시간 그리고 방향입니다. 그리고 방향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인생의 시작입니다. 지금 50대라면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60대라면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가고 싶은 곳이 있다.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성공한 노후입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을 응원합니다. 일부에서 우리는 소득 절벽과 착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익률이 아니라 원금과 시간 그리고 방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노후가 두려운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이 부족할까봐, 아플까봐, 외로울까봐. 이 세 가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이 부족하면 병원 가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아프면 일을 못하고 사람을 못 만나고 더 외로워집니다. 외로우면 소비가 줄거나 반대로 의미 없는 소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노후 설계는 돈 따로, 건강 따로, 인간관계 따로가 아닙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먼저 돈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노후가 안정적입니까?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지금 한 달에 얼마 쓰십니까? 노후는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의 내가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노후 생활비의 기준은 지금 생활비입니다.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쓰는 생활비에서 대출이자와 자녀 관련 비용을 뺍니다. 그 금액이 순생활비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의 1.5에서 1을 곱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여유를 두라고 말씀드릴까요? 은퇴 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늘어납니다. 병원비, 경조사비, 취미 비용, 여행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을 채우는 비용이 생깁니다. 직장 다닐 때는 시간 자체가 소비를 막아줍니다. 은퇴 후에는 시간이 소비를 유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전에 반드시 해봐야 할 연습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주말 확장 실험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만 여가 생활을 하지 말고 일주일 중 하루를 더 여가로 써보는 겁니다. 그날은 출근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살아보십시오. 그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얼마를 쓰는지, 어떤 감정이 드는지 기록해 보십시오. 이것이 은퇴 예행 연습입니다. 이 실험을 해보면 두 가지가 보입니다. 하나는 돈의 흐름, 또 하나는 감정의 흐름. 어떤 분은 말합니다. 막상 쉬어보니 할 게 없더라. 그 말이 위험 신호입니다. 할 게 없는 은퇴는 우울과 소비의 함정으로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의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저는 일의 구조를 세 단계로 나눕니다. 첫째, 생계형 일. 둘째, 안정형 일. 셋째, 자아실현형 일. 생계형 일은 말 그대로 돈이 급해서 하는 일입니다.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안정형 일은 어느 정도 생활비를 보완해주는 일입니다. 공공일자리, 시간제 근무, 강의, 자문 같은 것들입니다. 자아실현형 일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아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은퇴 직후 생계형 일로 바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퇴직 10년 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10년 동안 자아실현형 일을 찾고 안정형 일의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직과 업의 차이입니다. 직은 자리입니다. 회사에서 주는 명함입니다. 업은 본질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은행에 다녔다. 이건 직입니다. 그런데 내가 30년 동안 해온 일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돈을 관리해주고 위험을 분석하고 신뢰를 쌓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나는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으로 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재무 상담, 강의, 콘텐츠 제작, 소규모 자문. 이렇게 생각이 확장됩니다. 직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업은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업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은퇴 후 방향을 잡기 어렵습니다. 이제 건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간병비입니다. 병원에 오래 입원하면 하루 간병비가 큰 부담이 됩니다. 한 달이면 수백만 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관리는 곧 재무관리입니다. 저는 60세 전후에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첫째, 정기검진 체계 만들기. 둘째, 근력 운동 습관화. 셋째, 인간관계 유지. 근력은 노후의 자산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활동 범위가 줄어듭니다. 활동 범위가 줄어들면 소비도 줄고 인간관계도 줄고 우울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50대부터 근력 저축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돈만 저축하지 말고 근육도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인간관계입니다. 직장 동료는 은퇴와 함께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은퇴 전에 직장 밖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취미 모임, 지역 커뮤니티, 봉사활동, 동호회. 이것이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노후의 안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두려운 건 은퇴가 아니라 공백입니다. 일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을 채울지 모르는 것, 그 공백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공백을 미리 채워야 합니다. 취미를 취미로만 두지 말고 반전문가 수준까지 끌어올려 보십시오. 사진을 좋아하면 전시를 목표로 해 보십시오. 글쓰기를 좋아하면 책 출간을 목표로 해 보십시오. 운동을 좋아하면 지도자 자격까지 도전해 보십시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네트워크가 생깁니다. 새로운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업이 됩니다. 여러분, 은퇴는 축소가 아닙니다. 재편성입니다. 회사 중심 인생에서 나 중심 인생으로의 전환입니다. 지금까지는 회사 일정표에 맞춰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 일정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정표의 핵심은 돈, 건강, 관계, 의미,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를 균형 있게 설계하면 소득이 조금 부족해도 삶의 만족도는 충분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2부를 마치면서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은퇴 후에 무엇을 이룰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은퇴 후에 무엇을 만들지 설계하십시오. 앞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준비 행동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소득 절벽과 재테크의 착각을 이야기했고, 직과 업, 그리고 노후 설계의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많은 분들이 좋은 강의를 듣고도 바뀌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부에서는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은퇴 10년 전 혹은 이미 은퇴한 지금이라도 반드시 해야 할 5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노후 현금 흐름 점검표를 만드십시오. 종이 한 장이면 됩니다. 왼쪽에는 고정 수입, 오른쪽에는 고정 지출을 적으십시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퇴직연금, 임대 수입이 있다면 임대 수입, 그리고 지출은 식비,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교통비. 이 표를 만들어 보면 막연한 불안이 숫자로 바뀝니다. 숫자로 바뀌면 대책이 세워집니다. 막연하면 공포가 되고 구체적이면 전략이 됩니다. 두 번째, 지출 구조를 단순화하십시오. 노후에는 복잡한 금융 구조가 독이 됩니다. 보험이 10개, 펀드가 6개, 계좌가 12개. 이 상태로 은퇴하면 관리가 안 됩니다. 계좌를 정리하고 보험을 점검하고 중복되는 상품을 줄이십시오. 노후의 핵심은 고수익이 아니라 저복잡성입니다. 단순해야 오래 갑니다. 세 번째, 3일 활동 계획을 세우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3일은 사회활동, 4일은 여가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3일을 무엇으로 채울지 구체적으로 적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월요일, 수요일은 강의 준비, 금요일은 지역 봉사활동. 이렇게 일정표에 넣으십시오. 일정표에 들어가지 않으면 실행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 확장 리스트를 만드십시오. 지금 연락 가능한 사람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직장 밖에서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인지 체크해 보십시오. 은퇴 후에도 자연스럽게 만날 사람이 5명 이상입니까? 아니라면 지금부터 늘려야 합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5번째, 나의 업 정의서를 작성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이에 이렇게 적어 보십시오.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는가? 나는 어떤 분야에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아는가? 사람들이 나에게 자주 물어보는 것은 무엇인가? 이 세 질문에 대한 답을 모으면 업의 씨앗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건강 정보를 정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사람들이 나에게 보험을 자주 묻는다. 나는 글쓰기를 좋아한다. 이 세 가지가 연결되면 건강보험 관련 콘텐츠 제작이라는 업이 나옵니다. 업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연결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늦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60세라면 앞으로 평균 기대 수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2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20년이면 하나의 직업을 새로 만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의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노후는 축소가 아닙니다. 집중입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조직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돌보고, 내가 즐겁고,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편안합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부모의 독립입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해 있으면 자녀는 부담 없이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모의 역할입니다. 오늘 3부를 마치며 여러분께 하나의 장면을 떠올려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없어도 눈이 떠집니다. 오늘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 하루가 반복되는 삶. 그것이 성공한 노후입니다. 재테크는 수단입니다. 연금은 장치입니다. 일자리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결국 삶을 움직이는 것은 의미입니다. 의미가 있는 삶은 나이가 들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숫자를 적고, 사람을 적고, 꿈을 적으십시오.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은 아직 충분히 길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눈을 뜰 이유가 있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리는 노후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까지 이야기했습니다. 4부에서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마음의 문제 그리고 태도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노후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은 돈 부족이 아니라 생각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나는 쓸모가 없어진 것 같다. 사회에서 밀려난 느낌이 든다. 이 감정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역할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의 직함, 조직에서의 위치, 가족 안에서의 책임. 그 역할이 한꺼번에 사라지면 사람은 자신이 사라진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할이 사라진 것이지 여러분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여러분 인생에서 처음으로 역할이 아닌 사람으로 사는 시간입니다. 이 전환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노후는 고통이 됩니다. 이 전환을 받아들이면 노후는 해방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교 중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도 계속 비교합니다. 누구는 연금을 많이 받는다더라. 누구는 아직도 큰 돈을 번다더라. 누구는 건물주라더라. 이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는 항상 나를 작게 만듭니다. 노후에 반드시 끊어야 할 습관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비교입니다. 비교 대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준 재설정입니다. 이제 기준은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여야 합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움직였는가? 어제보다 조금 더 웃었는가? 어제보다 조금 더 의미 있는 하루였는가? 이 기준으로 살면 노후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다음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돈에 대한 태도입니다. 젊을 때 돈은 목표이자 증명이었습니다. 얼마를 벌었는지가 나의 가치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돈은 다릅니다. 노후의 돈은 안전장치입니다. 돈으로 행복을 사겠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대신 돈으로 불안을 막겠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생각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방어적인 구조가 필요합니다. 크게 벌지 않아도 됩니다. 크게 잃지 않으면 됩니다. 안정적인 현금 흐름, 예측 가능한 지출, 과도하지 않은 욕심.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노후의 재무 스트레스는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제 인간관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노후에 가장 아픈 것은 몸이 아니라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회사라는 울타리가 사라지면 연락이 뚝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에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있는 그대로 대해주는 관계는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관계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깊은 사람입니다.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오랜만에 만나도 편한 사람, 성공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사람, 이런 관계를 의식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합니다. 노후에는 받기만 하는 관계보다 주는 관계가 훨씬 건강합니다. 봉사, 멘토링, 재능 나눔,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아직 도움이 된다는 감각, 이 감각이 노후의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이야기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합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노후는 준비되지 않은 노후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은 우울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끝을 생각하면 지금이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40대, 50대, 60대가 되면 한 번쯤 이런 질문을 해보라고 권합니다. 만약 내 인생이 앞으로 10년만 남아 있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서 갑자기 솔직해집니다. 돈보다 사람이 떠오르고, 성공보다 하루가 떠오르고, 체면보다 진심이 떠오릅니다. 이 질문이 노후의 방향타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노후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역할을 내려놓고 사람으로 살아가는 연습, 비교를 멈추고 기준을 재설정하는 연습, 돈을 목표가 아니라 안전장치로 바라보는 시선, 관계를 넓히기보다 깊게 만드는 선택, 그리고 끝을 생각하며 오늘을 소중히 사는 태도, 이 5가지만 지켜도 노후는 훨씬 단단해집니다. 다음 5부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노후를 잘 산 사람들의 공통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용히 남아 있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소득 절벽, 재테크의 착각, 치과, 업, 반태라이프, 구체적인 행동 계획, 그리고 마음의 태도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로 묶겠습니다. 노후를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단 하나의 원칙.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의존하지 않는 삶을 설계하라. 이 말이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에 의존하며 살아왔습니다. 회사에 의존했고, 월급에 의존했고, 직함에 의존했고, 조직의 시스템에 의존했습니다. 그 의존 구조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덕분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는 그 의존 구조가 끝나는 시점입니다. 문제는 준비 없이 의존이 끊어질 때 공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후 설계의 핵심은 완전한 독립이 아니라 덜 의존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첫째, 소득에 덜 의존. 한 곳의 월급에만 의존하지 않는 구조. 연금, 소규모 수입, 시간제 활동. 작더라도 여러 갈래의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큰 강 하나에 의존하지 말고 작은 개울 여러 개를 연결하십시오. 둘째, 관계에 덜 의존. 회사 사람들만이 전부였던 관계 구조에서 지역, 취미, 세대가 다른 사람들로 확장하십시오. 은퇴 후에도 유지되는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셋째, 자존감에 덜 의존. 명함이 없어도, 직함이 없어도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3가지가 준비되어 있으면 노후는 생각보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가장 현실적인 장면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어느 날 완전히 은퇴한 날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출근할 회사는 없습니다. 이 순간에 두 가지 삶이 갈립니다. 한 사람은 이제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나는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차이는 돈의 차이가 아닙니다. 마음의 준비 차이입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는 사람. 나는 누구와 시간을 보낼지 정해져 있는 사람. 나는 어떤 리듬으로 살지 설계해 놓은 사람. 이 사람은 시작이라고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이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늙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노후는 쇠퇴가 아니라 전환입니다. 속도가 느려지는 대신 깊이가 생깁니다. 경쟁은 줄어드는 대신 여유가 생깁니다.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 내 기준으로 사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현금이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자기 삶을 즐기고 있는 부모. 이 모습이 자녀에게 가장 큰 안심을 줍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단 한 문장만 남기겠습니다. 노후는 준비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설계하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는 시간입니다. 지금 50대라면 아직 10년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지금 60대라면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십시오. 수입을 적고 지출을 적고 사람을 적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움직이십시오. 눈을 떴을 때 가고 싶은 곳이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성공한 노후입니다.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